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YBS 뉴스 신은지 변문호입니다. 이번 학기 YBS 뉴스는 여러분께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YBS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우리 학교가 노동자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번 첫 YBS 뉴스에서는 이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학교와 용역업체, 그리고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 이들 사이엔 계약 기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입장 충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캠퍼스 제1기숙사 청소노동자 2명은 작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근로조건 변화 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임금을 받지 않은 채 3달째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은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서 2달째 장기 농성 중입니다. 연세대학교는 2009년부터 국제캠퍼스 기숙사 관리를 용역업체 세안텍스에 위탁해왔고 세안텍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숙사의 청소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안텍스는 작년 12월 연세대학교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 수를 72명에서 50명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자들이 반반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내놓은 대책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 계약서엔 근무시간이 8시간 전일제에서 5시간 30분 시간제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임금은 월 13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급은 200원가량 늘어나지만 총임금은 40만원이 줄어듭니다. 세안텍스는 시급이 늘어 근로여건이 향상됐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근무 범위는 그대로이면서 근무 시간은 축소됐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질 뿐더러 총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여건이 저하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쓰는 거다. 근데 우리가 다시 재입찰을 받으면 똑같이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바뀌는 거지.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된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길 포기하고 원청인 학교에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므로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없을 뿐더러 최근 하청업체 입찰 방식이 시급기준 입찰제에서 총액 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시급기준 입찰제엔 노동자들의 시급과 인원수가 모두 명시돼 있어 노동자들의 근무 현황을 알 수 있었지만 총액 입찰제엔 업체들이 제시한 계약금 총액만이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가 계약금을 절감한 것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세안텍스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도 있었지만 숙련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세안텍스와 재계약했다며 부인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로여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학교와 세안텍스는 갈등 봉합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YBS 뉴스 김소희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국제캠퍼스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와 노동자가 법적 갈등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맹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내 곳곳에 꽂혀있는 바람개비들. 이 바람개비들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계약이 만료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설치한 것으로 이른바 바람개비 농성은 70여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대학교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바람개비를 설치하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게 하고 농성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는 내용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바람개비 설치나 농성 천막 설치 이외에도 고함, 유인물 배포, 업무 방해, 업무 공강 무단 출입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1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는 CCTV 영상이나 데시벨 측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왔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구조는 학교가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에게 하청을 주고 세안텍스가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세안텍스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여 임금을 축소시킨 다운계약서를 제시하자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최종 고용자인 학교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입장입니다. 가서 반박하고요.
사회적인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거 변호사 법정에 쓰는 것보다 학교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전혀 회피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곳이 연세대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알려내야겠죠. 반면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는 우리 대학교는 이번 사건에서 제3자라며 노동자들의 농성으로 각종 행사에 차질이 생겨 이미 6차례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부당한 피해에 법적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초유의 보류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3월 중앙대학교에서 농성 중인 청소 노동자들에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똑같은 사례가 있었으나 학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에서는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소송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바람개비는 봄바람을 맞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BS 뉴스 맹진규입니다. 우리 대학교와 노동자들 간의 고용승계 문제, 비단 교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우리 대학교를 법인으로 둔 연세재단의 세브란스 빌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한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부근에 위치한 연세재단 빌딩 1층에서 7명의 노동자들이 재단과 협동조합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청인 연세재단에게 간접고용의 형태로 채용됐던 이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동우공영 소속으로 연세재단 빌딩에서 관리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최근 연세재단이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인 KPMC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지상 24층짜리 연세재단 빌딩에 5개 층을 사용하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서 재단이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세재단이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을 총괄하던 동우공영 소장에게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전보다 적은 금액에 계약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최저가의 계약금을 제시한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겠다고 했단 겁니다. 연세재단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렸습니다. 여기 와서 저희 시위 같은 거는 하셨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재단 입장에서 이렇게 드릴 말씀도 없고요. KPMC에선 최저 입찰제에 동의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설립 단계에서 연세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단과 협동조합, 용역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노동자들 쪽이었습니다. KPMC가 단가를 낮추라는 재단 측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들에게 최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고된 건 아니에요. 지금 동호공영 소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쪽 동호공영에서 이제 다른 빈자리가 있으면 그래서 재배치를 해주죠. 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의 어떤 업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똑같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업무 성과를 못 내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적게 제한을 했죠.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측에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전관리를 해왔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임금을 좀 낮춰서 직장을 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땀 흘려서 애써 가꿔왔던 현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쫓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연세재단은 갑질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새로운 계약 체결과 감원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겁니다. YBS 뉴스 김한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침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소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와 계약하고 세안텍스에서 고용한 노동자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일하게 됩니다. 간접 고용을 하게 되면 원청은 용역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고용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역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고용의 특징을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캠퍼스 노동자들의 장기 농성 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촌 캠퍼스에서 농성 중인 국제 캠퍼스 노동자들은 학교에게 고용 승계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학교는 관련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용역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제정했지만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호 지침의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연세대학교와 같은 사립대학의 용역 근로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들도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지침이 명시한 대로 입찰 공고 과정에서 근무 인원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침이니까 법적 강제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자니 용역 근로자들은 정년 문제가 걱정입니다. 용역 근로자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면 공무직이 돼 시에서 정한 정년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은 통상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기본 정년은 60세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방침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청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합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뒤 서울시립대에서도 정년 문제를 두고 학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생기자 학교는 정년이 지나도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촉탁 계약직을 만들었습니다. 간접 고용과 직접 고용 어느 쪽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정 간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나수연입니다. 3월의 키워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사고입니다. 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 신촌 일대 등 캠퍼스 내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신촌 캠퍼스를 살펴봅시다. 지난달 11일과 17일, 공사 중인 과학관 교실 안으로 임시창문의 지지대로 쓰이는 자재들이 추락하고 먼지와 유리 조각이 유입되는가 하면 용접공사 중 불꽃과 연기가 들어오는 사고도 일어났었죠. 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수업 중에 일어났으며 많게는 하루 4차례씩 동일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와중에 사후 대처에도 미흡했다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이과대학 행정팀과 학생들이 공사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오픈 테이블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제캠퍼스에서도 지난달 22일 사고가 이어졌죠. 국제캠퍼스 A동 친교실 천장이 위층 화장실 배수관에서 누수된 오수에 젖어 내려앉았는데요. 주말이라 사람이 없어 피해를 본 학생은 없었지만 누군가 배설물이 섞인 화장실물을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는 게 참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국제캠퍼스 행정팀에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천장 자재가 맞아도 위험하지 않을 소재다 였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물의 누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작년 여름 장마로 제2기숙사 시설물들에도 누수가 됐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다니 학생들 안전에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신촌 현대백화점 앞 골목에서도 집안이 침하되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죠. 이로 인해 15톤 하수구 준설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도 있었던 상황, 간발의 차이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하수도 공사 후 도로를 임시 포장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에선 과학관, 공대타워, 경영대, 백양로가 공사 중인데요. 학생들이 통행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 문제가 걱정됩니다.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없어야 할 겁니다. 곧 있으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죠. 그날을 기억합시다. 인재, 시작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YBS 뉴스 단신입니다. 국제캠퍼스 셔틀버스 운행 개수가 지난해에 비해 9대로 감축되고 특히
특히 저녁 시간대가 모두 폐지되자 학생들은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4월 초까지 국제캠퍼스 기숙사의 9개 출입 후에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인식시켜야만 기숙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스피디 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무처와 총학생회가 마일리지 제도와 예약 순번제를 결합시킨 새로운 수강 신청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우정원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소득 분위별로 15,000원에서 34,000원 사이의 주거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민달팽이 유니온과 일부 학생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연세로가 지난 1월 6일부터 주말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된 데 이어 향후 전면 보행자 전용 도로화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방송국 홈페이지 www.iybs.co.kr을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